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세니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우리가 전기가 중요하고 이 전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왜 정작 전기가 중요한지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가 들을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텔레비전만 보더라도 의학이나 법학이나 아니면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의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기공학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응용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막상 전기에 대한 것들을 주변에서 이야기한다면 보통 전기의 안전이나 이 전기의 절약적인 측면에서만 주로 논의가 됐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저는 전기를 가르치는 그리고 전기와 함께하는 담론을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왜 전기를 배워야 하는지, 이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전기공학 기술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러한 변화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는 PPT로 함께 하나씩 써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이 가운데 전기 에너지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난로를 떼는데 석유를 사용하듯이, 혹은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전기 에너지나 아니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듯이 우리는 이 전기 에너지를 가운데다가 놓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전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전기를 만드는 것을 흔히 무엇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발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발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맞아요.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자력 발전도 있고, 자, 또 뭐가 있죠?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이제 물을 이용하는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새로운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여기에는 풍력 발전도 있고요. 그리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음, 태양광을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도 있죠. 이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보다 또 많은 것들이 있죠. 태양광, 뭐 조력 발전, 지열 발전,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한번 써보죠. 일단 발전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원자력, 화력, 수력, 풍력, 태양광, 조력 정도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발전들이 아주 연구되고 있죠. 예를 들어 지열 발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고 해서 어쨌든 발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넣어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짜잔, 다 뭘 만드는 거죠?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자연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무엇을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걸까요? 원자력 발전은 화석 연료가 가지고 있는, 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 연료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입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은 왜 불게 되는 걸까요? 바람은 기압차, 이 공기의 압력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거를 바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양광은요, 빛 에너지고, 이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로 만들어지게 되죠. 밀물, 썰물. 자, 이것도 그런데 달의 인력과 조금 더 관계가 있죠.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에너지를 우리 인류는 계속 전기 에너지로 막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원자력,
화력, 수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을 혹시 파괴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조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이 원자력, 수력, 풍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어떤 한계들도 있지만 이런 변화가 분명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는 왜 이렇게 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그거는 말입니다. 바로 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소비하는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소비하는 것은요. 이렇게 제가 또 써볼게요. 일단 전기로 만들면은 우리는 다른 부하 형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빛 맞아요. 우리가 조명기구들 다 빛이죠. 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 전기 장판 같은 거, 히터 같은 거 모두 다 열을 만들어내죠. 화학적인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라든지 전기 분해 같은 거 모두 다 화학적인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동력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전자 유도작용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모터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일종의 바람 같은 거죠. 원래 에너지는 이렇게 핵이나 화석이나 위치, 바람, 빛, 인력 서로 에너지의 간의 변화는 쉽지 않은데, 일단 무엇으로 만들어내면 일단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요, 다른 에너지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전기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바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로 바꾸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일단 무엇으로 바꾸면은, 맞아요,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은 일단 에너지 간의 교환이 되게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는 AI가 발전하든 4차 산업혁명 혹은 이후에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이 나타나더라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중심에는 전기 에너지가 꽤 오랫동안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두 다 잘 전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화석 연료가 변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는 보고 있죠.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부하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화석 연료를 썼는데 지금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이것도 변화하고 있죠. 분명히 이 전기 에너지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차, 이런 것들도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난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전기 에너지로 꽤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기타 IT 관련된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 표를 한번 잘 보세요. 이 표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에너지를 일단 수집하는 발전의 형태는 점점 변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비재로 갔을 때 소비재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빛을 만든다면 이제 형광등이나 전구를 이용했다면, 이제 당연히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전구나 형광등이 LED 같은 것으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열을 내는 방식도 조금 더 고효율화되는 그런 것으로 기술이 진보하겠죠. 하지만 중간에 전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우리 인류의 에너지 사용 메커니즘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전기를 처음 사용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를 돌이켜 본다면 아마 이 전기 에너지의 큰 변화가 별로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집으로 오는 쭉 전선에서 집에 있는 계량기나 분전함으로부터 벽을 타고 콘센트까지 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물론 그 뒤에는 바뀌었죠. 예전에 조그만한 우리가 CRT 텔레비전을 썼다면 지금은 큰 OLED 텔레비전을 쓰는 것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부하는 바뀌었지만 콘센트까지 전기가 오는 것은 사실 별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앞으로 전기를 배우시는 분들 혹은 전기를 알려고 하시는 분들은 변함없이 계속 전기를 배우는 것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 전기를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 기계 직종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인테리어, 건축과 관련된 분들은 사실은 이제 전기를 모르면 안 되죠.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분들도 전기를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이 이 본연의 업무를 더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전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의 변화나 이렇게 인류가 사용하는 흐름을 잘 보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래 예언이나 자기계발서적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 대부분은 어느 하나의 의견이나 주장인 경우가 있지만 어떤 문구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앞 내다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혹은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어떤 주식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견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고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무엇이 더 효과적일 거다. 예전에도 많이 있었죠. 메타버스나 VR, AR 이런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계속 여러분의 시청각을 자극했으나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오히려 더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오랫동안 인류가 변하지 않는 가치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바로 교육에서는 교사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강의식으로 칠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법이었다면, 자, 이런 에너지에서는 바로 이 전기 에너지가 저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서 봐야 할 에너지의 중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전기 공부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담론을 통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전기 공부가 되시길 바라겠고, 자,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나의 앞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본격적으로 더 집중력 있게 나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더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